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6월 23일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음성 잘 들리시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힘든 하루하루의 연속입니다. 다들 힘들고,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시는 회원 수만 보더라도 팍팍 느껴집니다. 자, 자, 도대체 왜 우리 시장만 유독 이렇게 심하게 하락할까에 대한 원인을 이것저것 따져보고 잘 보거나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종합을 해서 봤더니 딱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두 가지. 다른 거보다는 다른 때하고 달라진 다른 양상이죠. 지금까지 페닉셀들을 여러 번 보긴 했지만 그때와는 다른 패턴과 다른 양상의 모습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페닉셀은 대내적인 원인이 주요하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를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와 그 결국에는 결론은 그거예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차치하고 차치하고 두 가지. 이게는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원인. 자, 먼저 최근에 나타나는 패턴들을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최근에 나타나는 패턴들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최근에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외인들이 외인들의 수급이 초반에 매도 나오다가 장 막판에 환매수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외인들의 선물이 초반에 매도를 하다가 지수 빼놓고 나중에 시간차 두고 환매수 다 해놓고 다음날 갭 띄우고 또 누르고 또 매도하다가 장막판에 환매수 해놓고 다음날 갭 띄워서 또 누르고 최근에 몇 번을 그러했습니다. 어, 자, 외인들이 왜 그랬을까를 놓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외인들이 왜 그랬을까? 우리 시장 특징을 이해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시장 특징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종목 오늘 올라가서 뭐 올라가서 수익 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니들이 지금 수익 낸 거, 우리도 어제도 수익 내고 오늘도 수익 낸 거 있어. 단타로. 근데 지금 그거 자랑할 상황이 아니잖아. 자랑하는 거 자체가 쪽팔린 거, 쪽팔린 거. 지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수익 났다고, 우리는 수익 났다고 맨날 수익 난다고 그거 자랑하는 거 자체 쪽팔린 거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잘 좀 기다만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원인을. 그죠? 원인을 알아야지
언제쯤 끝나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겠죠?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바로 반등할 수도 있어요. 반등할 때는 아마 상당히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반등할 때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유독 이래 왔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고 가야 되잖아. 이해를 하고 가야 되잖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다음번에도 이 상황이 되면은 언더슈팅에서 이렇게 심하게 더 이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조심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 패턴과는 다르게 나타난 수급 구조들이 있어요. 과거와는 다르게. 그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따지고 분석하고 해봐도 원인은 다른 데 있지가 않았어. 대내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맞물리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지랄하고 이 돌대가리 같은 인간들이 앉아가지고서 쭌을 떡거려서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부분들이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좀 제가 중간에 강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욕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외인들의 최근 수급은 그러했어요. 그런데 외인들도 한편으로는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정보를 주고받을 수는 있겠죠. 기관들을 하고. 저들 펀드 매니저들끼리는 이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이놈이고 이 새끼가 저 새끼고 저 새끼가 이 새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놈들일 텐데 뭐 뻔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증권사 같은 증권사 내에서도 직원들끼리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 뻔한 거죠. 자, 그러하니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일단 최근에 초반에 매도, 장마판에 매수, 선물 매수 하면서 파생 게임의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번 주에는 외인들이 선물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분기 누적 선물이 플러스로 돌아서서 가고 있어요. 제가 글로 정리는 안 하고 말로 하겠습니다. 외인들이 이번 6월달 만기 이후로 선물이 처음으로 4,000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오늘 선물 매수가 10,000개 가까이 됐죠. 그쵸? 어제 장중에 어제 공개 방송했잖아요. 어제 장중에 외인들이 7,500개, 그저께도 7,500개. 화요일 날도 7,500개 매도하다가 장마판에 환매수했었죠. 어제도 7,500개 매도하다가 장마판에 30분 만에 다 환매수했어. 자, 그거를 놓고 보면은 매도하다가 환매수하고 매도하다가 환매수하고 반복했는데 오늘은 어제 환매수한 거 플러스 오늘은 9,000만 개를 매수를 했어요. 지수는 코스피는 1% 정도 밀렸어요. 자, 어제 오늘 매수한 것만 17,000개 정도가 돼. 그렇죠. 17,000개가 된다. 가격을 따져보면 어제 오늘 매수한 것만 요 자리에 막판에 매수한 거니까 여기서 17,000개를 매수한 거예요.
310 아래에서 17,000개 매수했어. 17,000개 2조 원이에요. 누적 플러스가 됐어.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과연 여기서 외인들이 2만 개를 매수를 했는데, 2만 개를 매수했는데, 물론 누적으로는 4,000개밖에 안 되지만, 환매수한 거 있잖아. 매도, 매수, 수익 챙기고, 규모상 정확하게 주체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환매수를 했어. 자, 과연 이 자리에서 만기가 3주 남았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만기예요. 14일, 7월 14일. 많이 남았어요. 3주 동안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며, 이게 9월 물이란 말이죠. 과연 이후로 이 자리에서 외인들이 더 매도를 해서, 이 앞에서는 생각을 해볼 게, 이 앞에서는 12월 만기 이후로 누적 매도하고 3월이었죠. 자, 여기 만기 이후로 누적 매도하고 여기까지. 이 새끼들이 그 짓거리 하다가 여기서부터 매도하다가 환매수해서 여기서부터 누적으로 플러스가 됐어. 자, 그럼 9월까지 과연 얘네들이 올리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매도해서 더 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여기서 빼가지고 만일에 2000까지 간다. 2000까지 가면 지금 지수가 아마 270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 270인가? 200 아마 80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거기까지 빼기 위해서 여기서 매수를 열심히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볼 필요 있겠죠. 자, 어쨌거나 외인들은 현재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외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환매하고 매도하다 환매하고 그 상황을 외인들이 국내 대내적인 수급 상황을 외인들이 몰랐을까 알았을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톡 까놓고 모르겠어. 왜? 자, 국내 대내적인 수급 원인은 첫 번째 CFD로 봅니다. 두 번째 연기금으로 봅니다. 세 번째 기관으로 봅니다. 물론 개인도 포함되죠. 개인도 포함이 돼요. 개인도 포함이 되는데 개인은 끝까지 버틴다고. 버티다가 마지못해 손절매 나가는 거예요. 강제 청산 나가는 거지. 반대 매매. 더럽죠. 기관 애들은 그게 아니라 일정 수준 내려가면은 그냥 자동으로 손절매 처리를 하거든. 왜? 지들 돈 아니니까. 얘네들은 신용 안 쓰거든요. 상관이 없어. 근데 일정 수준 마이너스 되면 자동으로 손절 나가거든. 손절 나가고 밑에서부터 열심히 핥아 먹고 있거든. 개워놓은 거 핥아 먹거든. 이게 가능한 게 기관입니다. 제가 간혹 쓰는 표현이잖아. 다 개워놓고 핥아 먹고 있다고. 더러워 죽겠다고. 그게 얘네들입니다. 지들 돈 아니니까 그냥 매도 손절 치고 보는 거야. 주가가 빠지든 상관없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CFD와 연기금입니다. 이해하고 알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전에는 없었던 수급입니다. 연기금도 그전에 이런 행태 보이지 않았어요. 연기금의 배신입니다. 개자식들. 지들 연평균 수익률 6% 난다라고 좋아라 하고 있겠지. 시장은 요 모양 요꼴해서 하나도 방어 안 해주고 어제도 매도하고 오늘도 매도 때리고 쓰레기 새끼들. 웬만하면 방어 해줬거든요. 1월 말만 해도 1조 2천억 들어왔었는데 이번엔 들어오지 않아요. 연기금 수급 들어왔으면 이 정도 안 밀렸습니다. 수급 흐름 체크해보고 있었는데 수급 들어왔으면 안 밀렸어요. 방어가 됐어요.
근데 연기금조차도 매도했죠. 어제도 매도하고 오늘도 매도하고. 자, 환율이 왜 1,300원 올라갔는지 아세요? 연기금이 환치기 하고 있었어요. 해외 주식 투자한다고 환매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연기금이 작년 상반기, 하반기 팔아가지고 달러 투자한 거 알고 있는데 그거 달러 가지고 수익 내서 사면 되는데 거기다 더 늘린다고서 돈 가지고서 달러를 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급등하거나 그러면 환율이 빠질 텐데 환율이 계속 저 1,300원까지 올라가니까 외인들이 현물 매수 안 하지. 연기금 그렇다고 현물 매수했느냐? 매수도 안 했어. 계속 매도만 때렸어, 저 새끼들 저거. 그러니까 모를 상황이에요. 뭐 내부 구조를 제가 아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욕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 새끼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 의사결정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팀별로 다를 수는 있긴 할 텐데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개미들 입장에서 보면 쳐 죽일 놈의 새끼들이죠. 좀 방어 좀 해주지. 방어는 방어 해줬는데 그것도 못 해주고 더불어 많지는 않아도 계속 매도 때리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CFD. CFD는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한테 고액 자산가라고 하면 현금 5억, 뭐 10억, 뭐 등등 해가지고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10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이게 지금 2년, 3년이 채 안 됐어요. 2년에서 3년 사이 됐어요. 한 2.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패닉셀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10배 레버리지인데 고액 자산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고액 자산가들한테 주는 건데 계좌에 들어가 있는 투자금 원금이 고액 자산가들인데 5천만 원 넣어놨겠어요? 최소한 4, 5억 정도 넣겠지? 10배 레버리지를 써줘. 40억, 50억 매수할 수 있겠죠. 자, 그 사람들이 100명만 돼도 4천억, 5천억이 돼요. 증권사마다 몇 명이 있는지 몰라. 모 증권사에 아는 차장이 있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만 내부적으로도 정보 공유가 안 된대요. 이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지. 이건 뭔 지랄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뭐야 이거.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거. 증권사 직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해당 관련 팀 아니면 모르는 거야. 뭐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게 조 단위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 단위? 생각해 보세요. 4억 원씩 10배 레버지 써서 풀 베팅 했을 수 있지. 왜? 코로나 이후로 장 좋았잖아. 베팅해. 4, 50억, 3, 40억 매수했을 거라고. 100명만 돼도 3, 4천억이야. 그래서 2, 30개 증권사 이상이 되는데 그 증권사에서 몇십 명씩만 돼도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몇백 명은 됐을 거 아니에요. 조단이 넘어가지 당연히. 그 물량이 지금 쏟아진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구조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올라갈 듯한데 나오고 올라갈 듯한데 얘네들은 아침에 반대매매 동시호가 나가는 게 아니라 10시부터 12시까지 10시 이후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10시 이후로 12시부터는 스탁론 반대매매 나가잖아. 상품을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만들어 놓고 금융감독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증권사에서 올려서 금감원에서 허가를 한 거죠. 이게 다 누구 돈이야? 개인들, 개미들 돈이지. 증권사 손해 보나요? 손해 안 보지. 절대 안 보지.
누구 피야? 다 개미들 피지. 시장은 개판되지. 여기서 반대 매매 나가지. 이번에 아마 한강 가는 사람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서 확인이 불가능해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CFD 증권사 내부 직원도 차장도 모른다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정보 공유 안 해가지고. 연기금 환투자해요. 환율로 지금 수익 많이 나고 있어. 많이 났으면 그거 가지고 또 현금화해서 매도 달러 확보해가지고 매수를 하면 되는데 해외 투자 늘린다고 한국 주식 줄인다고 어제도 얘기하고 그제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환율이 저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1,300원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1,300원 넘어갔다고. 근데 들려오는 얘기는 연기금의 판매수가 있었던 거지. 한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들려오고 있어요. 뭐 정확한 거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뉴스에서 언론에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 그랬잖아. 지금 이런 수급이 어제 공개 방송 했었잖아요. 공개 방송하면서 뭐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랬잖아. 그러면서 오후에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본 내용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1,300원 한 게 이해가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돼. 저렇게까지 환율이 올라가는. 환율이 저렇게 되면 외인들 수급 잘 안 들어오거든. 계속 매도 때리고 있는 거지. 선물 가지고 파생 거래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기관들이 만들어놨던 금융 시스템이 만들었던 CFD의 투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은근히 물량 많을 거예요, 저게. 우리가 알지 그 전에 과거에 잊지 못했었던 투매 물량들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물량이 얼마 되는지 우리도 몰라. 기관 애들도 잘 파악 못할 수도 있어요. 고액 자산가들이라 쉬쉬하면서 갈 수도 있어.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나오는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온 거고 거기다 연기금까지 배신 때리고 이중고를 치르고 있으니까 지금의 지수 상황이 요 모양 요 꼴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제가 생각하는데 두 가지로 생각이 돼요. 이 정도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구조적인 문제죠. 시스템 문제고. 연기금이 과연 그렇게 했어야 맞는지도 의문이고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서 그 짓거리 한 게 옳은지도 의문이고 결국엔 개인들 피 빨아먹기 위한 전략인 거죠. 상품들 다. 왜? 돈은 개인들이 제일 많아요. 개인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들이 다 운용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돈을 빼먹을까에 대한 상품 기획인 거죠. 더럽죠. 잔인하죠. 거기 그것만 있어. 개인들이 쓰는 스탁론 있잖아. 스탁론. 그것도 규모가 꽤 돼요.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거지. 2시부터 스탁론 반대 매매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매일같이. 벌써 2주째 저렇게 가고 있다. 지난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이번 주까지. 어제로 끝날까 싶었더니 오늘은 반등 기대를 했더니 오늘도 또 밀리고 코스닥이 4% 가까이 끝나서 마감을 하고.
장 마감하고 났더니 미국 선물은 지금 0.7% 이상 1%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장중에 미국 선물에 의해서 연동이 돼가지고 지수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 변동성 만들고 있고 이건 뭐 완전 식민지지 뭐. 또 싹 올려놨더니 반대 툼에 나와가지고 또 밀리고 또 올려놨더니 툼에 나와서 또 밀리고 계속 그런 거예요. 2시부터 나왔잖아. 10시 이후로 나오고. 시간대별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반대매매 그 수급을 시간대별로 어떻게 확인해. 나오는 지수 흐름을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음. 딱 그 시간대 맞춰서 나오는 거죠. 오늘도 그러했잖아요. 10시부터 딱 나오고 올려쳤더니 10시부터 또 물량 나오고 2시부터 또 물량 나오고 10시부터 나오는 거 뭐예요? CFD. 2시부터 나오는 거 뭐예요? 스탁론. 스탁론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지 않나요? 스탁론 쓰시는 분들 있잖아. 시간대가 딱 그 시간대예요. 자, 다 나왔나 싶어서 딱 올려쳤어. 그랬더니만 2시부터 나오는 거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아, 이 정도 초반에 이 정도면 털었겠지 올려쳤더니 10시 넘어서부터 물량 나오나? 나오나? 그랬더니만 물량 나오기 시작을 해. 딱 그 수급이잖아. 시간대. 그 외인들도 아니까 선물 가지고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니까 기다려서 물량을 확인하면서 이제 핸들링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생 쪽은 며칠 동안 계속 상방을 구축해 가는 거죠. 왜? 3주가 남았으니까. 옵션 만기까지. 파생 쪽에서도 외인들은 시간을 두고 3주 남은 시간을 두고 포지션을 구축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네 개미들은 그 한 시간을 못 기다리고 그 하루를 못 기다리고 그 일주일을 못 기다리는 거죠. 그죠? 패닉셀 나올 때마다 이야기 해드렸잖아. 9시에 반대 매매, 10시부터 12시까지 반대 매매, 12시에서 12시 반에 파생 반대 매매, 2시부터 스탁론 반대 매매, 종가하고 시간으로 회피용 투매, 회피용 매도. 오늘 시간으로 빠진 종목들을 부지기수죠. 다 내일 신용 반대 매매를 회피시키기 위해서 뺐는데 다 안 나왔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개파락 크면서 일단은 40분 되면은 죄다 파란색 나오면서 아마 역대급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피날레일 가능성을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일 가능성을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거기서 또 빠진다? 아, 그러면은 이게 물량이 CFD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거예요. 증권사에서 이 새끼들 얼마나 영업질 해가지고 CFD 물량 이 고객들 유입을 시켰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수조 원에 지금 신용 반대 매매 나온 것만 해도 2조 원인데 내일은 한 1조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외에도 CFD 반대 매매 나온 것만 해도 아마 수조 원 될 것 같고 스탁론 나간 것만 해도 수조 원 될 텐데 이래저래 합치면 5조 원이 넘어갈 텐데 이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연말과 연초에는 신용 대출 줄인다고 정부에서도 주가 빼라고 했었던 적도 있고 그 고통을 누가 고스란히 가져가느냐 우리네 개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게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느냐, 레버리지를 써서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시간 개념을 포함을 해서 마이너스 50%가 되든 마이너스 30%가 되든 시간 개념을 가져가면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레버리지를 써서 시간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에 중도 탈락을 시켜야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CFD라는 상황을 저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에요. 한 번 딱 나오기는 했어요. 작년에 패닉셀 때. 10시부터 나오는 걸 봤어. 외인들도 거기서 당했어요. 눈 뜨고 봤어요, 제가. 아, 저렇게 10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밀리는구나. 2시에 또 스탁농 나오는. 그게 작년 하반기 패닉셀 때 나왔었다고요. 11월 달에 나왔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나오는 거죠. 지수가 이 정도 밀리니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의 기본 전략을 이 시간 개념을 포함을 해서 이게 마이너스 40% 50% 되더라도 나는 좋은 종목이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자금 가지고 주식을 해야지 이 상황을 견뎌서 충분히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나중에 100%, 200%, 300% 올라갈 수 있어요. 차트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차트가 다 깨졌다고 그 종목이 차트가 다 깨졌다고 그 회사가 망하나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차트가 다 깨졌다고 그 회사가 망해요? 망해요? 삼성전자 차트 다 깨져서 삼성전자 망해요? 망했던가요, 지금까지? 차트가 깨진 회사들, 그동안 페닉셀 나오면서 차트 깨진 회사들이 망했나요? 아니면 회복이 돼서 주가가 다시 회복이 돼서 더 올라갔던가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쇠가 빠지게 매출 실적 올리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회사 주식을 손절하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 이번에 혹 빠져서 차트가 다 깨졌어. 손절하고 싶어지잖아. 회사가 망하지도 않아. 나는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주가 저기 뭐야 실적 올리고 있는데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차트가 지금은 차트가 깨지고 기술적인 흐름이 깨지고 깨져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의외의 투매와 반대 매매가 심화돼서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지지될 만한 자리에서도 지지 안 되고 더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거기서는 손절이 의미가 없는 거죠. 레버리지가 들어간 상황이 아니면 손절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든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올라올 때는 V자로 올라옵니다. 종목들은 훨씬 더 빠르게 올라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은 올라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생겼던 거품이 지금 다 꺼진 거거든요. 코로나는 그냥 거품 상황이었던 것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다시 이때 이후로 이 상황까지 온 거죠. 그냥 와버린 거지. 이거와 이거는 빼버리고 여기서 이러한 흐름. 이게 경기를 타고 가는 정상적인 흐름의 모습이었을 수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로 인해서 만들어졌었던 엄청난 변동성,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는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지금의 위치로 볼 때는 아프고 가슴 아프고 피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언더슈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언더슈팅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주요 원인 제공자들이 CFD와 연기금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점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마도 공통적인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까지 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아마 연기금의 환거래가 저렇게까지 그리고 방어만 해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CFD 반대 매매가 덜 나왔을 수도 있고 반등해주고 했을 수 있으니까 나와야 될 자리에서 나왔어야 되거든. 이게. 근데 못 나오고 밀려버린 거거든. 계속 반대 매매 나왔다는 거거든. 고통스럽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신경 쓰고 왔어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두 가지 원을 이야기하고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연기금의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연평균 6%에 수익은 잘 내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역할과 연기금의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제가 연기금을 정말로 엄청나게 쌍소리하면서 욕한 적이 있었어요. 16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 18년도였나? 18년도였던가? 16년도였나? 15년도였나? 그때 뭐 연기금의 운영 전략 때문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자, 아무튼 연기금의 본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이면 알고 연기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거나 알고 있어야지 요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1인입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쓰레기 짓이에요, 진짜. 문제는 연기금 CIO가 문제죠. 수장의 문제. 어떤 마인드와 자본주의적인 마인드와 진짜 정치적인 마인드가 자본주의 마인드. 제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욕한 적이 있나요? 자본주의 경제 논리로 욕을 하고 정책을 욕을 했었지. 그 마인드 가지고서 천조가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수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그리고 그 위원회가 8명이 있다고 하는데 8명이 뭐 어떤 인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모르겠고 어떤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게 그래 향후에 연기금이
돈을 빼서 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연기금이 돈을 빼면은 매도하면은 한국은 폭락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줄여야 돼. 저는 이걸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결정해서 올해부터도 또 줄인다고 하니. 해외 주식 투자하려고 열심히 환매수하고 있다고 하니. 이 비싸져 있는 달러를 가지고. 지금 뭐 1,400원까지 갔으니까. 어? 얼마나 해외 주식이 싸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도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무튼.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좀 해석을 합니다. 엔화의 영향도 일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엔화의 영향도 일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걸 뭐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환율의 급등의 원인이 환율 급등의 원인이 국내 금리냐? 뭐 금리도 뭐 빅스텝 밟으려고 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야지 레벨에 맞고 환율이 또다시 급등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미국의 금리는 75bp로 올렸으니 우리도 올리긴 올릴 거란 말이죠. 맞추기 위해서. 다 아는 상황이에요.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로 반영이 돼서 커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커버가 될 정도 수준이라고 봤는데 그게 안 되고서 더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 몇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를 한 거라는 게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까지 심화돼야지 되는가? 언더슈팅이 돼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대내적인 변수에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수급적인 요인, 연기금의 행태. 그러한 내용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야 되느냐를 보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뉴스에서 나왔는데 나온 이야기는 뭐가 나왔어요? B2겜이 결국 못 버티나 내일 역대급 반대 매매 국내 세계 증권사 담보 부족 계좌가 11배 급증 이달 초 1018개에서 22일 1만 1829개로 10배가 증가, 11배가 증가를 했네. 그죠? 이달 초 대비해서 보면은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한 13일보다도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오후와 시간에 하락한 것들에 대한 주요 회피용인 거죠. 내일 반대 매매. 그래도 내일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 나오면서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시나리오를. 내일 과연 지수가 반등을 할 것이냐. 갭 하락을 해서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갭 상승해서 뜰 것이냐. 내일 그렇게 역대급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쉽게 갭 상승하기는 녹록지는 않을 수 있겠죠. 물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받아서 올릴 수도 있겠는데 미국 선물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 갭을 띄울 가능성도 있어요.
갭 띄면 또 밀려갈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갭 띄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일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모습으로는 미국이 상승 가능성이 크겠죠. 네. 제가 보는 S&P 500의 선물로는 지금 돌파를 하면 여기까지가 지금 3.3% 중반대까지 올라갈 공간이 있어요. 만일에 오늘 미국이 3%대 S&P 500이 3%대 상승한다 그러면 내일 갭 많이 띄울 거 아니야. 띄우면 또 물량 또 나올 거라고요. 시가 반대 매매 물량 받고 뛰어가지고 또 나올 거라고. 그러겠죠. 미국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천천히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죠. 그러니 시나리오를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미국이 내일 올라서 상승해서 많이 오른다. 우리도 갭 뜬다라는. 미국이 일단 오를 걸 전제로, 미국이 올라가는 걸 전제로 우리가 갭을 띄운다. 밀렸다가 돌아가겠지. 투매 정도에 따라서 오늘처럼 쭉 밀렸다가 올려칠 수도 있어요. 근데 올려칠 때 양봉으로 올라가야지 되는 거죠. 언제처럼? 1월 말처럼. 올라가야 돼요. 반드시 올라가야 돼. 종가상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돼요. 올라가서. 첫 번째. 미국이 적당히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적당히 뭐 강보합이나 마감을 해서 내일 오늘처럼 보합 정도 시작을 해서 올리는 듯 올려주면 초반부터 선물이 빵 올려쳐야지 좋아요. 올려쳤다가 밀려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좋습니다. 거래 터트리면서. 그러면서 양봉으로 올려준다 그러면 딱 좋죠. 두 번째. 근데 보합의 시작에서 또 밀려. 또 저점 깨. 아, 지랄하고, 씨. 예. 그리고도 중간에 양봉 만들면서 올려준다? 그러면 또 괜찮아. 종가상으로 양봉으로 마감해준다. 아랫골이 길어지더라도. 그러면 오케이. 근데 이거는 내일 물량이 얼마만큼 또다시 나오는지가 확인이 돼야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모든 게 확인이 돼요. 왜? CFD 물량이 얼마만큼의 회원들한테 어느 정도 레버리지 자금이 투여가 됐는지 몰라. 증권사 차장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대. 모르겠대요. 지들끼리 꿍꿍 안고 있다는 거야. 아씨, 이건 뭐, 이거 말이야, 막걸리야. 그 분위기예요, 지금.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 모든 게 지금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갭 상승해서 밀렸다 아래 꼬리 달고 올려쳐서 양봉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보합 정도에서 올라가는 듯 아래를 쭉 내렸다가 아래 꼬리 길게 달고 T자형 형태로 마감을 할 것이냐. 뭐 난리 나는 거지. 뭐.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쭉 아래 꼬리 달 것이냐. 아니면 아래 꼬 달고 최소한 이 정도 올라와서 마감을 할 것이냐. 조금 더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음봉으로 마감을 할 것이냐. 아래 꼬리 달더라도 등등. 지금까지 몇 번의 상황으로 그래도 3의 법칙이 있잖아. 아, 어려워. 3의 법칙이 있잖아. 3번 정도는 그러한 패턴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웬만큼 소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내일은 적어도 아래 꼬리 달거나 어떤 형태 나오더라도 양봉으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저의 희망일 수도 있지만 희망이 여러분들의 희망이잖아요. 저의 그러한 희망이. 그러면 종목들은 반색을 하면서 전에도 봤듯이 반등할 때 쫙 전체적으로 양봉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지수가 양봉 만들어 주어야지 신뢰도가 높아져요. 일단은. 내일 일단은 확인을 해봅시다. 2주 정도 그렇게 했으면은 충분히, 왜냐면 과매도 상황이에요. 과매도가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하루 이틀 텀 두더라도 충분히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이 아니면 월요일까지도 열어두면서 일단은 미국 종가와 수급을 시가 수급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에 이중 바닥이 만들어진다면 여기서 시간 텀을 둘 거예요. 이렇게 둘 거예요. 2, 3개월 시간 텀을 둘 수도 있습니다. 뭐 샘플로 과거 패턴을 보자 그러면은 뭐 이때처럼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2, 3개월 텀 두고. 지수는 이래도 그때는 종목들은 좀 더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유가는 WTI 기준으로 106불 마감을 했는데 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유가는 반등하더라도 조금씩 잡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불 아래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근거. 근거. 첫 번째. 바이든이 정책을 잘못 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지금 바이든의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면세 해주거나 혜택 주거나 등등 이렇게 미국 국내적으로 그런 것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빨리 했어야 된단 말이지. 에너지 잡기 위해서. 셰일 오일에 대한 지원을 늘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셰일 오일에 대한 지원을. 안 늘렸다고 이거. 엑선모빌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에너지 기업들은 올라가겠죠. 셰일 오일 지원을 늘렸어야 셰일 오일이 계속 어, 증가를 하면서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텐데 이거 지원을 안 했단 말이야 바이든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이 때문에 판단력이 느리거나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지원책을 썼으면 셰일이, 근데 지금 이제 점점 셰일 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시간차가 필요 있더라도 분명히 100불 아래쪽으로는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130불 이상 넘어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 사이에 소련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산유국들은 돈 엄청 벌겠죠. 그죠? 굉장히. 기름 안 나는 한국은 그냥 완전히 찌그리가 돼가지고 개고생만 하고 있는 거. 자, 유가 부분은 오일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잡아야 되니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파월도 그 청문회에서 강하게 계속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그 이야기를 지나치게 강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여성 의원인데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했다고요. 예리하게 질문을 했다고요. 그게 정답이냐?
대내적인 지원책을 강화시켜서 유가 세금도 감면해주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 정책적인 부분을 마련해주면 인플레는 잡힐 수 있는 거 아니냐 등등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좀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도 연준에서의 기본 기조는 인플레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빅스텝 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1,300원을 넘어서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올라가고 있네. 참 환장하겠네. 어쨌거나 얘도 기술적으로는 과매수 상황이죠. 과매수 상황이죠. 과열 상황인 거지. 과열. 과열. 자,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어쨌거나 과열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일단 뭐 있다라고 저도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는데 뭐 충분히 그런 것으로도 저도 생각이 돼요. 유가 부분은 어쨌거나 그 관점에서 좀 보고 환율이 미국이 반등을 해주면은 어디 갔어? 미국이 상승을 해주면은 환율이 밀려야 되는데 내일 또 확인이 필요하겠죠. 모든 걸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가야 됩니다.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강도로 움직이고 반영이 되어서 흐름을 만들어 가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지수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서 뭐 지금 나스닥도 한 2%대 상승할 수 있는 위로 올라가면 매물 저항이 크긴 한데 공간이 있고 거기 돌파하면은 뭐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또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 공간이 있습니다. S&P 500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 3%대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갭을 메우는 상황인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S&P 500 기준. 갭 메우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자, 오늘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 일단 좀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한 번 더 우리 지수가 나빠지더라도 오늘 코스피의 모습으로 봐서는 그리고 코스닥이 종가가 저가가 되고 내려와서 이 정도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코스닥 개파락 하더라도 거기가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4% 넘게 마감을 했네. 4.3% 마감했네. 아이씨. 요 정도 지금 700 전후인데 690 정도, 700 정도가 지지선이 좀 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개파락 한다 그러면 혹은 아래 꼬리 단다 그러면 거기서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수로 볼 때는 이 정도 과매도 깊이는 상당히 깊어요. 코로나 때보다도 깊은 상황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과매도의 깊이가 좀 깊은 상황이에요. 코스피도 그러하고 거기에 또 하나의 종목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코스피도 깊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과매도 깊이도 상당히 깊은 상황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삼성전자의 과매도 깊이가 깊어요. 과매도 깊이가 깊다. 외인들이 수급이 언제 어떻게 얼만큼 들어오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죠. 과거로 볼 때도 돌아가서 보면 과매도 깊이가
2000년대도 지금 이거보다 더 깊거든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깊거든. 그전에는 그렇게 깊은 적이 요때 좀 있으면 이때보다도 더 깊거든 지금. 비로 오면 더 깊잖아. 2주 내내 내려오는 격이잖아. 삼성전자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역대급이야. 삼성전자로 볼 때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충분히 외인들이 지금 매수를 언제 해주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그것 또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겠어요. 문제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줄이고 해외 주식 가려고 하니까 삼성전자 계속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 이 새끼들이. 언제 매수할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작년부터 계속 매도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고점부터. 자, 뭐 지수 흐름으로는 멀지 않았으니 여기서는 2주 동안 저런 모습 만들었으면은 내일 혹여나 최악의 상황에서 또 한번 밀리더라도 아래 꼬리를 달거나 월요일은 충분히 반등 가능성을 놓고 봐야지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것은 저도 이번에는 CFD의 충격이 이 정도 일이라고는 이 정도까지 정말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CFD 부분은. 근데 개념은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고객들이 포진되어 있는지는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얘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증권사 직원들도.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꽤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미들이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 돈을 빼먹기 위해서 어떻게든 상품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사이트 얻을 것은 나중에라도 오버슈팅 될 때 저 물량들 때문에 오버슈팅이 강할 수 있고 언더 하락할 때는 저 물량들 때문에 최근처럼 언더슈팅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하고 갑시다.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오버슈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러합니다. 고점은 외인들이 만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인들이 만들고 저점은 기관들이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이거 플러스 CFD도 같이 합류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관들이 이번 주에 손절 물량, 투매 물량 많이 나왔어요. 투시나 거저 사모펀드 쪽에서도. 종목별로 보면은 그러한 느낌들을 팍팍 듭니다. 자, 기관들한테서 손절 물량 나오고 투매 물량 나왔다는 얘기는 다 나왔다라고 보는 게 신뢰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은 그 과정에서의 희생양, 개인은 그 과정에서의 희생양. 먹이죠. 희생양. 그러니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쓰지 말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기본 담보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담보가 돈을 담보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담보로 갈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레버리지 쓰면 안 되는 거죠. 파생은 외인들은 지금 상방 구축하고 있어요.
요거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칠게요. 지수 이야기로. 오늘 뭐 종목의 의미가 없으니까 시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외인들 지금 푼 매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푼 매도 엄청나게 했어요. 콜 매수는 많지는 않아요. 푼 매도를 엄청나게 했다는 얘기는 지수를 빠르게 올리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올리겠다는 의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왜 이게 녹여서 올라가면서 서서히 녹여서 가거든요.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거든. 콜 매수가 많으면은 기관들 그러면서 콜 매수했잖아요. 지금. 금융투자애들은. 기관들도 콜 매수하고 푼 매도하고 외인들도 푼 매도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어요. 3주 남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3주 뒤에는 지금보다는 최소한 위로 많이 올라가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계속 2주째 계속 만들어지는 포지션이니까. 그 생각을 일단 좀 해보시고 주식 투자의 기본을 시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전략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우리 시장은 이러한 대외 변수와 대내 변수의 상대적인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죠? 여기서 레버리지가 들어가거나 신용이 들어가거나 대출이 되거나 등등 이러면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반대매매 당할 수밖에 없잖아. 강제 청산 당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을 최소한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은 변동성을 이깁니다. 이거를 또 한번 인사이트를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전업하는 사람들의 충격은 상당히 크죠. 그러면 여기도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고 사무실 멤버 중에서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한참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죽겠다고 도대체 계좌가 계속 까이고 있다고 잘하는 친구예요. 사무실 멤버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계좌가 까이는지 모르겠다고 죽겠다 그러. 그만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문제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제가 어제 무방하면서도 종목 수익 나고 내드리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든 여기서 지수가 반등하면서 종목들이 잘 만들어서 올라가는 상황을 노리면서 이제 뭐 리밸런싱 할 종목들은 리밸런싱 하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뭐 일단 한일화학 가지고 수익 냈거든요. 물론 하나는 빠진 거지만 중계 포트로 갈 수 있는 종목이어서 걱정 안 하고 가고는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이죠 지금은. 그러하니 어쨌거나 지금 외인들 포지션 기관들 파생 쪽의 수급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현물 쪽에서는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 거의 내일이면 일단락 될 가능성을 놓고 내일 한번 금요일이니 확인을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하면요. 9842번이에요. 9842번. 대신 거에서. 자, 아무쪼록 조금만 더 힘냅시다,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하는 상황인데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합시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내일이 정말 제발 좀 바닥 잡고 반등을 해주기를 진심 바라봅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요.
내일까지 확인하고 금요일 날 저녁까지 또 미국장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운 내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잘 버텨내세요.